많은 평론가가 라스트 오브 어스를 트롤리의 역설이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개념을 짚어보죠. 트롤리의 역설이란 통제불능의 전차가 달려올 때 선로를 바꿔 5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두어 1명을 살릴 것인가 하는 윤리학적 문제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의 전형적인 예시죠. 하지만 저는 라스트 오브 어스를 트롤리의 역설에 비유하는 방법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인간을 숫자로 치환시키기 때문이죠. 대단히 이성적이고 지독하게 차가운 방법이죠. 이 관점에서 인간은 그저 계산이 가능한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은 타인 1000명, 아니 인류 전체보다 소중하기 때문이죠. 라스트 오브 어스는 바로 그런 뜨거운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고 증명하는가에 대한 뜨거운 실존적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 즉 피투된 존재라는 것이죠.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모든 사회적 계약이 사라진 상태이죠. 오직 자유만 남은 세계입니다. 엘리는 우연히 감염 면역이라는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전형적으로 피투된 존재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즌 1 4화에서 어린 샘이 감염되자 자신의 피로 샘을 치료해보려 하죠. 하지만 샘은 괴물로 변했고 형에 의해 사살됩니다. 이에 엘리는 샘의 무덤에 정말 미안하다, I'm sorry 라는 글을 남기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여정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앞장서서 걷기 시작하죠. 그 순간 엘리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은 것입니다. 감염자들을 치료하는 것, 즉 스스로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지는 기투를 시작한 것이죠. 그녀의 실존적 의미는 이제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엘은 병원의 수술실에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엘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저항군들과 의사들을 무참히 살해한 후 엘리를 구출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엘은 그 순간 엘리의 삶의 목적도 함께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시즌 2에서 이 진실을 알게 된 엘리가 조엘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울부짖는 이유는 단순히 조엘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엘이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살해했기 때문이죠. 반면 조엘은 어떻습니까? 딸 사라를 잃은 후 20년 동안 그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사는 밀수꾼이었습니다. 그에게 엘리는 처음에 그저 배달해야 하는 짐이었죠. 하지만 잭슨에 도착한 조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엘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깨닫고 점차 괴물이 되어갑니다. 조엘의 딜레마는 단순히 엘리를 구하고 세상을 버린다 라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실존적 의미, 즉 다시 아버지가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의 실존적 의미, 즉 자신을 희생하고 백신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하는 거대한 모순입니다. 조엘은 괴물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인류를 배신한 배신자가 되기를 자처하죠. 왜냐하면 엘리가 없는 세상에서 조엘이라는 인간은 실존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본 어떤 드라마의 딜레마보다 심오하고 깊은 스토리텔링의 경지에 이른 수준임이 분명합니다. 드라마 작법에서 딜레마는 캐릭터의 가면을 벗겨 본질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좋은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정답을 아는 선과 악의 선택은 딜레마가 아닙니다. 훌륭한 딜레마는 두 가지 정당한 가치 또는 악과 악이 충돌하여 결코 양립할 수 없을 때 발생하죠. 조엘의 딜레마가 최고의 극작술인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 정답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감정적 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인류를 저버릴 것인가? 이것은 사실 답이 정해진 쉬운 선택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조엘의 딜레마는 차가운 도덕적 딜레마, 즉 트롤리의 딜레마가 아니라 심오하고 고통스러운 실존적 딜레마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실존을 파괴해야 하는 잔인하고 이기적인 선택이죠. 이 때문에 관객은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진실의 동굴 속에서 조엘에게 공감하고 연민하는 것입니다. 캐릭터의 실존이 관객의 실존과 만나는 것, 이것이 스토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죠. 좋은 딜레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데니스 루헤인의 걸작 Gone Baby Gone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설로 훨씬 유명한 이 작품은 영화로도 성공했죠. 벤 애플릭의 데뷔작으로 그의 동생 케이시 애플렉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해서 만든 영화죠. 이 작품은 실종된 4살 소녀 아만다를 찾는 사립탐정 패트릭과 그의 연인 앤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추적 끝에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아이를 유괴한 것은 범죄 조직이 아니라 아이를 방임하고 마약에 쩔어 살던 친모로부터 아이를 구하려 했던 경찰국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우리에게 심각한 딜레마를 던집니다. 우선 패트릭의 입장입니다. 패트릭은 원칙주의자죠. 아무리 부모가 자격이 없어도 남의 아이를 훔쳐 키우는 것은 범죄이므로 아이는 법적 보호자인 친모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앤지는 결과주의자입니다. 아이가 지옥과 같은 친모에게 돌아가면 불행해질 것이 분명하므로 아이의 미래를 위해 경찰국장에게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패트릭은 고뇌 끝에 진실과 원칙을 선택합니다. 아이를 다시 지옥과 같은 친모의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그 순간 연인이자 파트너였던 앤지는 그를 떠납니다. 아이가 불행해질 것을 알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노아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왜 좋은 딜레마일까요? 올바른 선택이지만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패트릭은 돌려보낸 아이를 찾아가지만 친모는 여전히 아이를 방치한 채 데이트를 나갈 준비를 합니다. 패트릭은 홀로 남아 아이의 곁을 지키며 자신이 내린 선택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조엘 역시 엘리를 구하고 그녀의 원망을 사고 고립되었듯 패트릭 역시 자신의 신념을 지켰으나 가장 소중한 연인을 잃고 고독해집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인류를 위해 한 아이를 죽이는 것이 옳은가? 라는 차가운 공리주의적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의미를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엘은 자신의 실존에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존적 투쟁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을 빼앗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의미마저 빼앗았습니다. 시즌2의 조엘의 비참한 죽음은 바로 그 이기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것이죠. 과연 조엘의 선택은 숭고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지독한 이기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이것이 닐 드럭만과 크레이크 메이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엘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의미한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며 매일 각자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미래로 자신을 던집니다. 모든 선택에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로부터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씬바이씬 열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